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오니 시원해서 좋기는 하네요. 밖에 돌아다닐 때는 별로지만요. 우산 잘 챙기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 나이 33살의 남편을 만나 35살에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 다정다감한 웃음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한 우리는 다음에도 만날 약속을 정했고 몇 번을 더 만난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역시 서로 비슷했고 학력과 직장 역시 둘 다 비슷해 양쪽 집 다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으나 조금씩 애정을 키워나가며 2년 동안 사귀다가 누구 먼저 결혼하자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둘 다 8천 정도 모아놓았고 집은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 싶어 24평 전세 1억 2천 지방입니다. 아파트 아니고요. 둘 다 양가 도움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도움 준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했기에 거절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각 150씩 넣고 나머지는 터치 안 하기로 했어요. 각자 세후 300 정도 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결혼 진행을 하면서도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지라 싸움 한 번 나지 않았고 한 번씩의 의견 충돌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큰 문제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로 존중해줬고 작은 싸움이라도 나면 오래가지 않았어요. 싸우다가도 둘 다 피식 웃었으니까.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술, 담배도 적당히 하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결코 12시를 넘기지 않았어요. 퇴근하더라도 되도록 일찍 와 집안일을 솔선수범했고 항상 나를 보며 우리 와이프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또한 시부모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네이트판에서나 나오는 시댁 시집살이 이런 건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구나. 친구들 역시 엄청 부러워했어요. 방순이 남편 정말 잘 만났다. 시댁도 그렇고 너 정말 복받았어. 그러나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좋다만 말할 뿐. 한 번은 입을 삐죽거리며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냐고. 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맨날 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냐고.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뭐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휴대폰 액정을 보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나조차 낯설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외출도 자꾸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데. 게다가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럴 리 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요즘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도 있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미묘하다 해야 하나? 정말로 이상한 느낌. 그게 3달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많이 힘들었는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던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남편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보았어요. 워낙 남편을 믿었던지라 그의 휴대폰과 지갑은 절대로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지갑을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들어가 봤는데 웬 여자와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 사랑 옆에 하트를 붙인 여행 정말 즐거웠어. 3일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도요. 오빠 품에 안겨서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배신감, 분노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에 들어가 울면서도 카톡을 끝까지 읽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그 말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내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네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고 네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이런 게 사랑이란 거겠지. 그래, 난 널 사랑해. 단 한 번도 사랑이란 말을 내뱉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좋다 해줘서 남편이 애둘러 얘기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엄청 비참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애정도 뭣도 아닌 집안이 맞아서
학력이 비슷해서라니. 난 적어도 남편을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비록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작게 자작자작 올라오는 화토불과도 같았는데, 전 한참을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다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한참을 울어서 눈이 발갛게 부어올라 출근하는 남편이 저에게 무슨 일 있냐? 운 거냐? 걱정스레 말했지만 전 아침에 눈을 심하게 비벼 그렇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전 연차를 내고 그날 오전에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전화했지만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김방구 알죠? 저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연락 좀 줘요. 1시간 지났나?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 참 어려 보이대요. 그래서 몇 살이냐 물었더니 26이래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니 남편 회사 거래처 경리래요. 남편이 그쪽 회사에 자주 오가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친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카톡 봤다고 그쪽 내 남편 유부남인 걸 알았을 텐데도 만나고 싶었냐고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용히 물으니 잠깐 답이 없다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저도 모르게 좋아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가 않았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혼해줄 수 없어요?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엉엉 소리내며 우는데 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랄까?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난데 말이죠. 일단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어요. 점심 저녁 다 거르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아하니 그 여자랑 나랑 전화했던 걸 알았을 테지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내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만 돌린 채 울먹울먹거리더라고요. 정작 울고 싶은 건 난데 남편이랑 내연녀가 먼저 선수를 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일단 사과 먼저 했어요. 허락 없이 휴대폰에 손을 댄 건 미안하지만 당신 요 몇 달 거의 매일 야근에 출장에 집에 붙어있던 적이 없었어. 나도 알고 있어. 당신 회사 야근도 출장도 거의 없다는 걸. 회사에 확인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혹여 당신 평판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참고 참았으나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당신 휴대폰 봤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글처럼 나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한 거야?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냐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하는 말이 미안해. 그저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집안도 비슷해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문제는 없겠구나 싶었어. 그리고 사랑 따위 굳이 연연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 또 2년 동안 만나면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네가 잘해주니까 애정이 생기더라. 너무 편했었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러다가 6개월 전에 거래처에서 경리를 새로 뽑았는데 오며 가며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애가 또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그 모습에 눈길이 가더라.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울면서 고백하더라고. 부인 있는 거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나도 역시 같은 마음이라 외면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남자지만 못난 남자지만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나는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비참했어요. 그날 남편은 남편대로 전 저대로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합의 이혼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외도한 사실을 말해볼까, 격리를 찾아가 머리치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내 자신이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 쉬고만 싶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너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 내 재산을 모두 줄게. 남편은 빈몸으로 나갔고 전 말없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한 번만 방구 용서하면 안 되겠니? 하셨지만 제가 용서를 해도 어머님 아들은 절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니 어머님은 그저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참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내 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손에 물이라도 묻히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셨는데
제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어요. 괜찮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밤에 말없이 흐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죠.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도 나고 울기도 울고 죽고 싶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참 무서운 게 잊혀지더라고요. 조금씩 잊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남편 소식은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격리와 바로 산다면서 그런 놈 소개해줘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지인이 저희 학교 선배고 전남편은 그 지인 절친이거든요. 저는 지인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더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38살 봄에 이혼했으니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3주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전남편에게서. 제가 일의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거든요. 모르는 번호길래 거래처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남편이더라고요. 잘 지냈어?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라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냐 되물으니 잠깐 말이 없다가 하는 말이 엄마가 좀 편찮으셔. 자꾸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전화하는 거야.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될까? 라고 묻더라고요. 일단 생각해본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은 한번 뵙고 싶기는 했어요. 워낙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주일 고민하다 전남편에게 전화해서 병원이랑 병실 호수받아 지난 토요일날 병문안을 갔죠. 내연녀, 지금은 전남편 와이프겠네요. 그 여자가 있을까 싶었으나 다행히도 여자는 없고 전남편만 있더라고요. 3년 만에 만난 남편은 여전하더라고요. 단지 좀 말랐다는 거. 나랑 살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고생한 건가 싶어 솔직히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전남편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쥐고는 아가 하시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다. 잘 살았냐? 그저 늙으니까 아가 얼굴 보고 싶어서 아들을 닥달했다. 이렇게 발걸음해줘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서로 근황 먹고 한참 얘기하다 가려고 하는 저를 안 놔주시는 거 웃으면서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병실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저 따라 나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들어보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요, 전 남편과 마주 앉아 차 마시고 있는 행색이 스스로가 참 웃겨서 내가 왜 따라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서는데 전 남편이 이제서야 알겠어. 뭐가? 너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라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 의자에 다시 앉았더니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와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알아놓으셨고 아버지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까지도 욕했지. 그럼에도 그 여자와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 행복했고 매일매일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니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라.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다 보니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집안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내가 회식하면 한다고 짜증내고 친구 자주 만난다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만 했어. 나와 살 때는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는데 싸운 적도 없었어요. 뭐 여튼 그 여자와는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걔는 나랑 같이 살면서부터 회사 간두더라. 뭐 불륜녀라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나서 더 다니기도 힘들었기도 했고 외벌이라 좀 쪼들린데 아껴야 되는데 돈을 생각 없이 쓰더라. 덕분에 빚까지 생겼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가 내가 말실수를 했어. 너와 비교를 한 거야. 전 부인은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냐고.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그러니 울고불고 하는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데도 힘들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나한테 하소연하냐고. 그랬더니 털어놓을 곳이 없대요. 친구들은 만나도 지금 와이프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네 발등 네가 찍은 거다 하고 아버지는 이혼하고 그 이후로 자기를 안 본대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산다고. 어머니는 보면 화만 내기 일쑤래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런 걸 바란 게 결코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더라고요. 참 인광보라고 하죠. 그저 사랑 쫓아가며 나에게 비수를 꽂고 떠나더니만 결국은 잘 살지도 또 행복하지도 못하고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난 이제 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기에 매몰차게 말했어요. 나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걸 겪었어. 당신 하나로 인해서.
당신은 한 여자를 이혼녀로 만들었으며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 징징대고 있어. 그러니 이 악물고 버텨.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님에게는 따로 내가 연락할 테니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물든 전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힘든데 행복한 모습 따윈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리 입맛이 쓴지. 남보다 못한 전남편은 온몸을 후회로 덕지덕지 두르고 처절하게 울고 있네요. 어른들의 옛말이 맞는 건지 조광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고 마냥 잘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랬던 저랬던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저대로, 전남편은 전남편대로. 어찌 보면 제 하소연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글도 길었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예전부터 조광지쳐버리고 잘된 놈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전남편한테 측은지심이나 동정심 갖지 마세요. 자기 어머니가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마누라는 어차피 자기 집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러니 간병해줄 생각도 없고 간병받을 생각도 없으니 님을 찾은 겁니다. 예전 시어머니도 모른 척 하세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님에게 다시 보고 싶다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쌩까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격리랑 바람필 때는 스릴 있고 예절했겠지. 사랑이라 생각하고 조광지쳐 버리고 격리랑 결혼하고 잘 살 거라 생각하는 게 참 어이없네. 차분하고 위도른 공경하고 능력 있는 와이프 버리고 부인이 있는 거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덤벼드는 못된 여자 한테 가보니 알게 된 거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님 마음 잘 추스리고 좋은 분, 님 아껴주는 분 만났어요. 저도 남편 바람으로 이혼한 지 3년 됐는데요. 저는 이혼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 여자 상간녀 소송까지 했어요. 그 소송으로 전남편이랑 상간녀랑 싸워서 그쪽도 헤어졌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전남편 놈 재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이라도 들을까봐 울컥울컥해요. 세상엔 인과응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광지쳐 버리고도 인생 세탁해서 잘 사는 놈도 있고 남의 가정 깨놓고도 본인들은 애틋한 사랑했네 하면서 추억으로 되새기는 상간녀도 있고 그래도 쓰니님 아프게 한 사람들은 마음고생하면서 산다니 다행이네요. 추가 글입니다. 에고, 전 그냥 하소연할 겸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며칠 전에 전남편을 만나고 와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썼는데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작이라고 하신 분들, 저도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을 테니까요. 일일이 변명을 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런 여자도 있구나 생각해주세요. 뭐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면 심란했던 이 마음도 없어지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 친구가 전남편과 결혼한답니다. 황당해서 글이 좀 횡설수설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8년 전 이혼했습니다. 24살 때 만나서 27살, 그 사람이 30살일 때 결혼했어요. 이 친구는 25살 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해서 연애부터 제 결혼, 그리고 이혼의 전 과정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이혼의 이유는 남편의 주식 투자 때문입니다. 종종 수익은 냈지만 빚까지 져서 투자하는 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돈과 관련한 시댁의 갑질과도 같은 간섭 때문이었고 남편 쪽에서 내세웠던 이혼의 이유는 자기 관리의 부재. 165에 55일 때 결혼해서 2년 결혼 생활 중 43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친정 때문이었어요. 제 변명 같지만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가난한 것에 죄책감 느끼셨고 2년 결혼 생활 동안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과 여행 가느라 친정 가보질 못했고 집들이 때 한 번 외에는 면목 없다고 신혼집에 들른 적도 없으셨고 남편은 친정집이 좁고 냄새난다고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아무튼 결혼 과정과 이혼 과정을 이 친구는 모두 지켜봤고 같이 밤을 새서 상담해줬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도 모르고 이 친구와 2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일방적인 차단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다른 친구를 통해 더는 저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른 친구가 이 친구의 청첩장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신랑 얼굴과 이름이 낯설지 않다며 며칠 전 제게 보여주는데 헉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과 시부모님들에 대한 걸 모두 가감없이 얘기했었는데 다 잊은 건지 알면서도 상관없어서 결혼하는 건지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돌아온 답은 방구씨 변했어. 방구씨 부모님도 지난 일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네 친구인 것도 알아.
네 축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기왕 알게 된 거 와서 밥이나 먹고 가. 호텔 예식이야. 축의까지는 안 바래. 정말 그 사람과 그 부모가 변했을 수도 있으나 아니 모른다고 해도 굳이 친구의 전남편과 이러는 이유가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아꼈던 친구이기에 말리고 싶다가도 본인이 굳이 흙탕물로 뛰어든다는데 어쩌겠나 싶다가도 나중에 혹시라도 아주 나중에 나처럼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싶어 걱정되기도 하고 저는 그 후 번호를 바꿨지만 부모님 번호를 아직까지 갖고 있던 건지 전남편이 엄마에게 연락 왔었다고 엄마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자기 결혼 초치 생각하지 말라고 연락 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엄마 전화 받고 나니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싶기도 하고 친구가 너무 걱정되는 건 그냥 제 오지랖인 건지 그냥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 싶기도 하네요. 추가 글입니다. 신입생 때부터 친하진 않았지만 뒤늦게 친해졌지만 둘이서 같이 방 얻어서 살기도 했을 만큼 친구들 중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알고 지낸 기간이 10년이 넘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힘들 때를 모두 함께 해준 친구이기에 툭 하고 잘라버리듯 마음 놓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동안 곁에서 보고 느껴온 친구의 성향을 생각해볼 땐 아마도 나의 연락을 끊어버린 그 시점이 전남편과의 만남을 시작했던 때가 아닐까 미뤄 짐작만 해봤어요. 정이 무섭다고 스스로도 아닐 거야 하면서 또 다른 마음 한쪽으로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네요. 전남편의 취향이나 그동안 친구의 연애사를 떠올려보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친구도 전남편은 절대 걔의 취향이 아니라면서 본인이 더 많이 화를 내주네요. 동기들 중에 5명이서 현재까지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청첩장 주면서 같은 사람일 줄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 말아도 상관없는 거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알게 된 다른 친구가 연락했다는데 네가 내 친구면 결혼식 오고 방순이 친구면 결혼식 오지 마. 라고 했다네요. 친구들 중에서도 편이 갈리네요. 그냥 인연일 뿐이라는 친구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는 친구로 정말 남녀 사이는 알 수 없는 건지 댓글에 어떤 분 말처럼 두 사람이 진짜 연분이라서 백년 해로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서인지 성격적으로나 취미부터 식성까지 잘 맞을 만한 부분이 없을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호구라고 하셔도 좋은데 오래된 친구다 보니 걱정이 먼저 되는 건 사실이네요. 화가 난다기보단 어이없고 배신감, 이라는 생각보단 그냥 황당하고 놀람 뒤에는 걱정도 생기고 뭐 그렇네요. 답답하시겠지만 원래 성격이 좀 많이 우유부단해요.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전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내 방패가 내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 모습에 힘들어하다가 이혼 얘기가 나왔고 참고 참아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과 모습에 힘들어서 매일같이 싸우다가 이혼한 거였으니까요. 아마 그때도 여기에 글 썼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머리 맞대고 글 쓰고 모여 앉아서 댓글을 읽으면서 이혼 결심한 거였으니까. 친구들 중에 혼자만 미혼이었던 게 불안해서였는지 30대 들어서면서부터 소개팅, 선도 많이 보면서 제일 결혼 잘할 거라고 큰소리 쳤던 친구라서 솔직히는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 고른 게 고작 그 사람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가 걱정되긴 해요.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죠. 전 남편은 이제 저한테는 먼지만큼의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데 만에 하나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게 말했다면 아마도 내가 먼저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친구 중에 고르라면 저였다면 친구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친구의 선택이고 인생이니까요. 뭐 본인이 행복하다면 된 거죠. 다른 친구들과도 등 돌려서 하는 결혼이니만큼 꼭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글들을 보면서는 저도 단호해질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막상 제게 닥치니까 댓글처럼 단호해지긴 어렵네요. 어쨌든 제 결혼식에 받은 게 있으니 결혼식 간다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통해서 추기는 할 거예요. 그게 이제껏 이어온 우리 인연의 값일 테니까요. 엥? 댓글입니다. 님, 정신 차려요. 누가 누굴 걱정해요? 그 친구는 님 안 보겠다고 연 끊는데 님 뒤통수 치는 친구가 뭐가 걱정되나요? 같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그냥 이 친구와는 연 끊는 걸로. 소식 들어서 좋을 거 없어요.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 님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옛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그러는 거 보니 하나도 안 변했구만요. 냅두세요. 그 친구, 아니 옛 친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이 감당하는 거죠. 천생연분이라 평생 같이 살지도 모르죠.
그렇다 해도 님은 거기 가까이 가지 말아요. 오물은 멀리 해야죠. 호구예요? 그년놈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것들은 쓴이를 전부인 친구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쓴이 앞길이나 닦으세요. 그 남자는 쓴이랑은 안 맞는 남자예요. 근데 나랑 안 맞는 남자라고 해서 쓴이 친구랑 안 맞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 둘이 잘 살지 말지는 그 둘의 관계에 달린 거고 쓴이 인생과 별개죠. 통념상 이 경우는 상간녀 친구가 쓴이랑 쓴이 친구들 버릴 생각하고 자기 이득 찾아간 거니 쓴이는 친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손절할 타이밍이에요. 전 남편이 한 행동은 무례하기 그지없네요. 여전히 쓴이 부모님 댁을 만만하게 보고 있네요. 다시 어머님 댁에 연락할 경우 네 결혼을 초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쓰레기로 낙인 찍히게 해줄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호통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올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이런 분들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5에 43kg까지 빠졌으면 체질도 있겠지만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그러운 댓글들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전에 해피한 시간 보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기 전에 한 그릇 더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중국집 배달하기 전에 짜장면 짬뽕 뭐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